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본 콘텐츠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측정해 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연비는 다 리셋을 했고요. 연비는 전부 다 리셋을 해 놓은 상태고,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되는 이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차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12.4km고요. 도심에서는 13.1, 고속도로에서는 11.6km입니다. 디젤 모델하고 이 LPG 모델 다 신호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디젤 모델하고 LPG 모델 모두 다 시승을 해봤고,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시승을 하게 되는데, 가격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망설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느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복합으로도 타보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타보고 고속도로 주행도 해보고 도심 주행만 해봤는데, 고속도로 주행 연비 실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0.3km, 약 300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6.4km로 시작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 모드도 한번 전환을 시켜 볼까요? 네, 모드는 제가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 보면서 주로 스마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게 될 거고요. 중간에 스포츠 모드도 잠깐 한번 써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배터리를 보통 뒤쪽에 많이 배치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배터리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하고 트렁크 공간의 차이는 없고요. 이모션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터가 단순하게 충전하고 구동 보완만 하는 게 아니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모터가 차량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작을 해주고요.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조건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저속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 부분은 차에 민감하지 않으신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을 시승해보고 이 차를 시승해 보시게 되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넘어보면 바로 느낌 오거든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전기 모터가 고속으로 선회할 때 그립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또 해주고요. 그리고 선회 중에 이 타이어 트랙션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구동 토크를 제어해서 조종성 향상이라든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2가지 이 다이나믹 관련된 드라이빙의 차이는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0% 도심 주행만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1.1km 주행했고 연비는 리터당 6.3km입니다. 본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시승 차량이고요.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4,138km, 약 5,000km를 못한 차량이니까 길들이기가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입을 해서 제대로 길들이기를 했을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6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평상시에 36에서 38 요 사이에 이 공기압 세팅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주행하는 패턴에 맞춰서 현재 세팅을 해 놨습니다. 공차 중량이 약 2.3톤 정도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꽤 육중하고 무거운 차체를 나름 힘있게 잘 움직여 줍니다. EV 모드는 이 언덕 구간에서나 고속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는 내연기관이 윙하고 움직이다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EV 모드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죠. 현재 주행거리는 1.7km, 연비는 리터당 7.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배터리가 빨리 차고요. 충전이 빨리 차고, 또 이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는 빠른 충전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세팅을 해놔서 그런 부분들은 참 똑똑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의 이 전자식 MDPS의 세팅도 크게 그렇게 모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속도로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2km, 연비는 9.4, 9.5km까지 올라갔고요. 앞좌석에는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같은 것들도 대응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거든요. 물론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신경을 많이 써서 굉장히 많이 누워있죠. 이렇게 윈드실드가 누워있어서 같은 형식의 차량들에 비교했을 때는 저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유리 면적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 부분, 공명음이나 풍절음 부분에서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이중접합 차압률이 적용되어 있고 실링 같은 것들도 치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출발할 때 보셨던 것처럼 여느 하이브리드처럼 처음 출발할 때 바로 EV 모드가 붙었다가 좀 달리면서 뭐 이 내연기관이 전환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무게도 있고 크기도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부분의 조건에서는 내연기관이 먼저 개입을 하더라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5km, 연비는 9.7km고요. 평일 퇴근 시간에 차량을 운행해 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러시아어가 막 극에 달았을 때는 아닙니다. 약간 퇴근 시간인데 교통흐름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나마 촬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차가 막힐 때는 이 영상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가다서다만 반복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차량 흐름이 괜찮을 때를 택해서, 그렇다고 너무 또 한산할 때 가면 실질적인 도심주행 연비를 확인해 보는데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아서 적당한 조건을 찾아서 지금 콘텐츠를 찍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2.8km, 연비는 9.5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인데 승차감이 이 승합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ST1도 이 차량하고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고, 또 이 스타리아는 여러 가지의 확장 버전이 있거든요. 뒤쪽에 판스프링 달려있는 버전이 있는데 그 차량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승용에 가깝게, 그리고 조금 더 고급화를 추구하는 이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은 정말 편하네요. 휠 타이어는 지금 18인치 스펙인데요. 17인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비나 이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이 모던 모델, 스타리아 일반 모델의 모던 트림을 한번 시승을 해봤었는데 하이브리드고요. 그때는 약간 좀 출렁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18인치에서는 출렁임은 잡히는데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현재 EV 모드가 작동하고 있고요.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서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중인지,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내연기관이 주행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 영상 소리로도 인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3.6km고요. 연비는 10.1km입니다. 지금도 EV 모드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차가 출발을 하면 내연기관이 먼저 동작하죠. 연비 리뷰이긴 한데 제가 오디오를 꽉 채워서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중간에 ASMR 식으로 차량의 이 느낌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거리는 3.9km, 연비는 9.9km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로 바꿨고요. 스마트 모드만 놓고 다니면 사실 뭐 운전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학습해가지고 대응을 해주니까 크게 그렇게 드라이브 모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4km 주행을 했고요. 주행시간은 17분, 연비는 9.6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100% 도심만 주행하고 있고 고도차가 약간 있거든요, 이 코스가. 그 다음에 신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스타리아 라운지 그 LPG 모델을 가지고 요 구간 비슷한 조건으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거의 뭐 한 6, 7km 정도 나왔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4.4km. 아유, 양보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5km고요. 연비는 10.6km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평지에서는 EV 모드로 출발할 때도 있었는데요. 약간 언덕이 있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내연기관이 먼저 동작을 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7km, 연비는 10.1km고요, 리터당. 그리고 지금처럼 내리막으로 딱 꺾이면 바로 EV 모드가 동작을 하죠. 근데 또 약간 오르막이 나오면 바로 또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니죠. 왜냐면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여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2.3톤이 넘는 차량에서 1.6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드라마틱한 연비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디젤이나 이 LPG 차량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습니다. 가끔 운전을 할 때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있으면 저도 아무 생각 없다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가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놓쳐서 지금도 조금 늦게 켜긴 했는데요. 방향지시등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주행거리는 5.5km, 연비는 리터당 10km입니다.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13.1km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근 시간에 차량 흐름이 좋지 않고 고조차가 있는 도심을 주행할 때는 13.1km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관에서 기존에 나왔던 내연기관 모델 디젤하고 LPG 차량하고의 차이를 두지 않은 점은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또 하이브리드라고 막 옆에 뭐 꾸며 있거나 범퍼가 막 이상하게 달려 있거나 이러면은 거부감이 조금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좀 전에 평지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EV 모드로만 부드럽게 출발을 하죠. 현재 연비는 리터당 11km, 총 주행거리는 6km 주행을 했습니다. 100% 도심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주행시간은 제가 편집해서 중간에 이 대기 시간이 빠져서 그렇지 현재 주행시간은 23분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6.6km, 6.7km고요. 연비는 12.3km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조금 흐름이 좋을 때 EV 모드가 많이 개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이 그립 같은 것도 컨트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승합차 특유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상쇄하기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륜구동 차량들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제가 11km, 13.1km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 흐름이 또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 13.4km까지도 나오네요. 주행거리는 7.5km, 연비는 13.6km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적당히 높고 앞유리가 많이 누워있지만 길게 이렇게 쭉 뻗어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조금 작게 나올 것 같은데 이 A필러 측면에 보면 조그만 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로도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그 유리도 또 측면 유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앉았을 때 이렇게 탁 트여있는 듯 느낌은 너무 좋죠.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4천 초반,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로 선택해서 출고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처럼 이런 라운지 7인승에다가 옵션, 풀옵션이거든요. 이렇게 더하면 아마 4천만원 중반을 뛰어넘을 겁니다. 5천까지는 안 가지만 4천 중후반 정도의 포지셔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뭐 카니발하고의 이 견적 차이도 애매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림이나 옵션 구성 잘 기호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로 출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4km고요. 연비는 13.3km로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에 100% 도심주행을 해봐서 실제 도심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총 9.1km 주행을 했고요. 주행시간은 약 29분, 연비는 13.4km, 13.4km까지 나옵니다. 100% 도심주행만 진행했고, 아마 제가 이 촬영했던 컨텐츠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주행했는지 처음부터 같이 봐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막 연비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런 컨텐츠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또 연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최종 연비는 정정하겠습니다. 9.5km 주행했고요. 주행시간은 30분, 최종 연비는 13.9km입니다. 연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컨텐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연비가 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14.1km까지도 올라갑니다. 지금 조금 정속 주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13.78 정도 실연비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연비 오차는 분명히 있고요. 게이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컨텐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